인스타 브레인, 청소년 우울증의 폭발적인 증가. 휴대전화를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증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 반드시 그러지 않지만은 이렇게 슬픔이나 불안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디스플레이의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맞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래서 이렇게 불안장애 연구자들은 4,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의 시차를 두고 2번의 그래서 빈도가 높은 것이 나왔다라는 거죠. 조사 결과 또 디스플레이 사용 빈도가 유아보다도 10대들의 정신건강에 더 문제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변화 모바일 인터넷은 2016년 동안에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의 수가 더욱 증가했다. 앞서 읽었듯이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잠재적인 메커니즘은 다양하다. 또 다른 일부는 사용자를 우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페이스북에 좋아요, 인스타그램, 하트 뭐 이런 것들이 휴대전화 없이는 살 수 있을까? 어떤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싶다면은 해당 물건을 제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하면 된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조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연구자들이 휴대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10개국에서 1,000명의 학생을 모집했지만 결국 절반 이상의 실험 참가를 포기했다. 포기 이유는 하나같이 휴대전화를 제재하기 힘들었어. 결국은 휴대전화를 자제하기 힘들었다라는 거죠. 비록 포기자가 많았지만은 24시간 동안 휴대전화 없이 생활을 해보겠다고 참가한 대상들로 자신들의 경험을 서술해 보게 했다. 칠레 학생은 거의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했고, 영국 학생 휴대전화 없이 사는 것에 대체로 성공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으며, 중국 학생은 미디어 없이 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서술했다. 한 학생은 주변 환경에 평소보다 잘 이용되었다고 적었으며, 또 다른 학생은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같이 보낸 시간 중에서 손에 꼽히게 좋은 날이 없다라고 했다. 많은 10대들이 자신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덴마크에서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에서도 청소년의 50%가량이 휴대전화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을 해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자아이들의 비중은 6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 유럽의 연구 결과에서 잇따라 밝혀졌듯이 여자아이들의 수면, 기분, 휴대전화의 의존증에서 더 큰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의존증은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0대와 성인 모두 하루 중에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휴대전화를 10분에 한 번씩 집어든다는 점이다. 반복은 부족할 수 없이 성립한다. 수변장애나 집중력 저하를 겪을 수 있으며 종종 나중에 쓸데없다고 생각할 행동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한다는 것에 유해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 시간에 공부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스포츠를 즐기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간단한 대답은 없다. 휴대전화 사용을 유해하다고 볼 수 있을지 직접 한번 생각해 보자. 유해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의존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휴대전화 의존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미국의 한 의사가 칼럼에서 주장했듯이 휴대전화가 회론이라거나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가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식의 폭력적인 과장은 오히려 휴대전화의 의존성 촉발의 문제점을 희석하려는 위험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헤로인이 아니더라도 중독성이 있는 물건들이 있다. 기술과학 전문지인 와이어드의 전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은 휴대전화를 마약에 비유하는데 거리낌 없는 사람이다. 그는 사탄과 마약을 놓고 따지자면 디스플레이는 마약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마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컴퓨터 게임은 어떨까? 집중력을 높여주는 컴퓨터 게임은 스크린 게임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스크린 타임은 스카프로 친척들과 얘기하거나 위키피디아에서 리포트를 사용할 자료를 찾을 때에 혹은 캔드 크러시사가 플레이하거나 페이스북을 쓸어 넘길 때를 통틀어서 지칭한다. 청소년과 성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멋진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공간 지각 능력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 예비 조종사와 외과 전문의는 최첨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조종석이나 수술실에서 위급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러한 훌륭한 사례는 유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카를린스카 대학병원의 토르겔 클링베리 교수는 유아와 성인 모두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작업 기억을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집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ADHD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다. 자폐증을 연구한 사이먼 베런 렌 코헨은 자동차와 기차에 사람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통해서 자폐증을 앓는 아이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러한 종류의 사물에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느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표정을 해석하는 연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에서 인류에게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학습하려는 충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충동은 무척 강해서 있다곤 보상 추구인지 정보 추구인지 구분이 어렵다. 이 충동은 디지털 기기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수학부터 언어, 역사,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시 말해서 디스플레이가 붙은 곳에 경고음을 울릴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동시에 스스로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7세 아이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쥐어주고 알아서 잘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마치 책상에 사탕 봉지 하나와 여러 권의 만화책을 올려놓은 다음에 정말로 먹고 싶을 때 사탕 하나만 먹고 집중을 위해서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 때만 만화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물론 몇몇 아이들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변화를 원하면 몸부터 움직이라. 운동을 하면 왜 더 집중하게 될까?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학과 교수. 몸을 쓸 때 정신은 더 잘 작동한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파에 파묻히고 싶다고 소리 지르고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휴식을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러닝화를 찌어매고 밖에 나가서 뛰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스트레스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46세의 부동산 개발업자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줬는지 운동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정보 쓰나미 매일 250경 바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생성된다. 10경은 10억이 수억 개 있어야 한다. 이렇게 큰 수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분마다 1억 8,700만 건의 메일과 3,800만 건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유튜브에는 1분마다 4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된다. 400시간 분량의
구글에서는 검색 건수만 370만 건에 달하며 트위터에서는 50만 건의 트윗이 작성이 된다. 같은 시간 동안에 틴더에서는 100만 장의 사진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스와이프 된다. 이 속도는 매일같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정보의 홍수를 처리하려면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매번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싶은 충동과 방금 읽은 기사에 대한 다이어트로 이어지는 링크를 클릭하려는 충동 모두를 억제해야 한다. 스트룹 검사라는 충동 억제력을 측정하는 심리 검사가 있다. 검사에는 색상을 가리키는 단어로 보여주는데 이때 단어는 해당 단어의 색상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쓰여 있다. 이를테면 노란색이라는 단어가 붉은색으로 쓰여 있는 식이다. 검사는 붉은색이라는 글자의 색상을 최대한 빨리 맞히고 단어가 지칭하는 색도 노란색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상당히 힘들다. 검사 자체는 간단하지만 결과는 여러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스트록 검사를 하기 전에 성인 피실험자가 20분 동안 신체 활동을 한 경우에 검사 결과는 훨씬 더 좋았으며 충동에 맞서는 것도 더 쉬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따금 산책 혹은 조깅만 하더라도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수개월에 걸쳐서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와도 몸을 움직이면 충동을 억제하는 게 쉬워진다. 스웨덴에서는 여러 학교에서 이 연구 결과를 응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학교에서 수업시간 시작 전에 아이들에게 15에서 20분 동안의 신체 활동을 하게 한다. 정규 수업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교사, 교장 혹은 부모와 같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를 다룬 연구 보고서는 아직 몇 개 없으나 이렇게 보여주는 기사가 있는 것이 있다. 심박수와 함께 상승하는 성적과 학교 시작 전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 이런 것들 움직여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충동적인 행동도 덜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와 청소년의 건강 수면 시간이나 생체 리듬을 생각하면 학교 시작 전에 15분에서 20분 동안 신체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15분 동안 짧은 시간을 투자해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짧아도 효과는 있다. 짧아도 약간의 움직임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학년 학생이 약 100명에게 4주 동안 매일 신체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고 신체 활동 시작 전에 후에 1년의 심리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피실험자들의 집중력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산만하던 태도가 급격하게 줄었다. 게다가 피실험자들의 정보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은 신체 활동에 시간이 거의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운동은 교실에서 매일 6분 동안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평소 수업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운동 비디오를 보고 따라했다. 동작은 점진적으로 난이가 높아졌지만 그래봐야 격렬한 축구 경기나 기계체조용 앞말을 뛰어넘을 때 느끼는 정도였다. 그리고 하루에 6번은 평소 수업 시간에 지장도 없는 짧은 시간이었다. 매일 6분씩 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은 4주 동안 진행되었다. 단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었다. 한 무리의 여아와 청소년에게 페르시아 왕자라는 컴퓨터 게임을 하게 했는데 이때 게임 시작 전에 신체 활동하는 아이들이 더 성과가 좋았다. 단 5분 동안 달리기를 한 것만으로도 성과가 좋아졌다. 흥미롭게 단 5분 동안 운동을 하고 나면 이러한 능력이 향상되어서 흥미롭게도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게 특히 큰 변화가 관찰이 되었다. 더 나아가 10대와 성인도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다. 한 연구에서 10대 3,0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만보기를 가지고 다니라고 지시한 후에 그 결과를 보니 더 많이 걸을수록 집중력이 강화되었다. 특히 심박수가 상승한 경우 더욱 그러했다. 10대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30여 개의 서로 다른 연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운동은 우리 시대에 너무도 부족한 집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신체 활동은 계획, 수립 능력,
집중 대상을 전환하는 능력 등 일의 실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10대의 집중력은 이따금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반면에 일의 실행 기능 향상에는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했다.